인류가 기록한 가장 참혹한 전쟁이 막을 내렸습니다. 제2차 대전의 포화가 멈추고 전 세계가 폐허 속에서 신음할 때 오직 한 나라만이 승자의 자리에 올라섰죠.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달러는 세계를 지배하는 화폐가 되었고 이제 새로운 금융제국의 시대가 열린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탈리아계 이민자의 아들에서 시작해 세계 최대 은행 제국을 건설한 한 남자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미국은 명실상부한 세계 최강국으로 부상했습니다. 이때 미국 은행업계의 정상에 오른 한 기관이 있었죠. 바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입니다. 자산 규모와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볼 때 미국에서 가장 거대한 금융기관이었던 이 은행은 현재 전 세계 6,800만 명이 넘는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대한 금융제국 뒤에는 한 이탈리아 이민자 출신의 금융천재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마데오 지아니니였죠. 그들에게 모든 것은 게임과 같았습니다. 그 정도 수준에 도달하고 나면 말이죠. 신용의 게임, 융자의 게임이 시작되는 겁니다. 지아니니의 어린 시절은 평범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의 부친인 루이지는 골드러시 열풍 속에 캘리포니아로 건너와 성공적인 부동산 사업을 일궜습니다. 이 가족은 부동산과 호텔을 구매해서 다른 이탈리아 이민자들에게 임대하면서 번영을 누렸죠. 루이지는 성실한 사업가였고 어업과 농업, 그리고 포도 재배를 통해 첫 번째 재산을 축적했습니다. 루이지는 자신이 모은 모든 자본을 주택 임대와 개보수 사업에 쏟아부었죠. 이를 이탈리아 일용직 노동자들을 위한 호텔로 개조했습니다. 호텔 운영 2년 후 루이지는 이를 성공적으로 매각하고 그 수익으로 알비소라는 작은 마을에 40에이커의 토지를 구입했죠. 그러나 지아니니의 평화로운 유년기는 인생을 바꾸는 비극적 사건으로 갑작스럽게 끝나버렸습니다. 지아니니의 아버지는 노동 분쟁 중 총격으로 목숨을 잃었는데 당시 지아니니의 나이는 겨우 7살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참혹한 죽음으로 인해 어린 아마데오는 급속히 성숙해져야 했고 새로운 가정의 책임을 떠맡게 되었죠. 이를 외상 후 성장이라고 부르는데 아이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 성숙함을 얻게 됩니다. 그의 어머니 버지니아는 세 자녀를 둔 젊은 과부였으며 남편을 대신해 농장을 관리해야 했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지아니니는 근면의 가치를 깨우치게 됐죠. 그는 어린 시절부터 매우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해야 했고 매일 새벽에 일어나 어머니와 함께 농산물을 판매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그는 사업 운영 방식에 대한 실질적인 지식을 습득했습니다. 지아니니의 어머니 버지니아는 곧 또 다른 이탈리아 이민자인 로렌조 스카티나와 재혼했습니다. 두 사람은 농산물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만나 좋은 친구가 되었죠. 로렌조는 친절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으며 늘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들은 그를 아버지나 우두머리라고 부를 만큼 그를 사랑하고 존경했습니다. 로렌조는 가족의 농장 사업을 물려받았죠. 지아니니는 회계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곧 그의 사업적 재능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죠. 그는 숙련된 작업자였습니다. 불과 14세의 나이에 가족 식료품 사업의 물류를 전문적으로 처리했습니다. 21세가 되자 그는 가족 사업을 완전히 인수해 전례 없는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그는 독특한 사업 방식을 갖고 있었는데 특히 신뢰와 선의를 바탕으로 장기적 관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는 집중력과 결단력이 뛰어났고 항상 말이나 마차를 타고 이동하며 하루 18시간 이상 일했으며 귀중한 시간을 낭비한다는 이유로 점심을 거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10년 만에 그는 가족의 농장 사업을 샌프란시스코에서 성공적인 식료품점으로 탈바꿈시켜 매년 수십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성공의 정점에서 지아니니는 예상치 못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31세에 식료품 사업에서 은퇴하고 정복할 새로운 산업을 찾기로 한 것입니다. 20세기 초 조선소와 제조 공장, 기타 산업들이 등장하면서 베이 지역에서 산업이 성장하고 있었죠. 샌프란시스코와 교외 지역으로 인구와 기업이 유입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지아니니는 부동산과 은행업이 이런 경제 호황의 핵심이라는 것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산업에 진출하려면 자본과 기회가 필요했죠. 당시 그의 부인은 부유한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그의 장인이 세상을 떠났을 때 지아니니에게 모든 유산을 물려준 것은 얼마나 큰 존경심을 갖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상속 재산에는
부동산 지분과 지역은행의 주식이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아니니는 은행이 업계의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부패했다는 사실을 금방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내려면 자신만의 은행을 시작해야 했죠. 지아니니는 근면하게 일하는 이탈리아 농부의 아들로서 주로 이탈리아 시민들을 홀대하는 다른 은행들에 분노하여 자신의 은행을 설립했습니다. 그의 고객 대부분은 영어를 거의 구사하지 못하는 이민자들이었습니다. 이탈리아 중앙은행은 노동자 계층에게 대출을 제공함으로써 큰 성과를 거두었죠. 1905년 은행 출범 후 채 2년도 되지 않아 자본금 100만 달러를 모았습니다. 은행의 미래는 밝아 보였습니다. 1906년 지진은 우리가 지진과학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1906년 4월 18일 이른 아침, 지진으로 모든 사람들이 잠에서 깨어났죠. 진원지는 샌프란시스코 바로 앞바다의 샌안드레아스 단층이었고 그 후 단층을 따라 북쪽과 남쪽으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으로 인해 도시 전체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했지만 사실 대부분의 피해는 지진 이후 발생한 화재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1906년 샌프란시스코 지진은 근대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지진 중 하나였죠. 화재가 은행 금고에 닿기 전에 지아니니와 그의 양아버지는 현금과 금, 은을 포함한 은행 자금을 과일 상자로 위장한 마차에 실었습니다. 그들은 샌마테오까지 힘든 밤새 여행을 감내했죠. 다른 은행들이 영업을 중단하는 동안 그는 워싱턴 스트리트에서 임시 은행 업무를 시작하고 임시 책상을 사용해 재해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즉각적인 재정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지아니니와 그의 은행은 놀라운 행보를 보였죠. 당시 대부분의 은행들이 돈을 빌려주기를 꺼리던 상황에서 지아니니는 개인적 신뢰만을 바탕으로 누구에게나 무담보 대출을 제공했습니다. 지아니니는 재앙을 기회로 전환시켰습니다. 지진 이후 이탈리아 은행은 이 지역에서 가장 신뢰받는 은행이 되었고 사람들은 은행에 예금을 쏟아붓기 시작했죠. 1907년 공황 당시에도 지아니니의 전략적 통찰력과 결단력 있는 행동 덕분에 은행의 안정성과 고객 신뢰를 다시 한번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초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는 로스앤젤레스로 사업을 확장하여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에 포괄적이고 접근 가능한 은행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지아니니의 비전은 곧 캘리포니아를 넘어 시카고 같은 도시의 다양한 지역 사회에 신뢰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으로 확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은행 제국을 건설하려면 반드시 진출해야 할 도시가 하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뉴욕이었죠. 그런데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뉴욕은 이미 또 다른 거물인 J.E.P. 모건 주니어에게 지배받고 있었고 그는 외부인이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이탈리아 은행에서 성공을 거둔 후 지아니니는 지점 영업이 미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은행 지점들이 해안에서 해안까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것을 꿈꿨죠. 그러기 위해서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인 뉴욕에 지점을 열어야 했습니다. 기록적인 이익을 기록한 한 해를 보낸 지아니니는 추가 수입을 이용해 당시 어려움을 겪고 있던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인수했습니다. 이후 그는 뱅크 오브 이탈리와 여러 은행을 합병하여 뱅크 오브 아메리카 내셔널 어소시에이션을 설립했고 이를 통해 뉴욕에서 세 번째로 큰 은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아니니가 뉴욕으로 빠르게 진출한 것은 당시 월가의 거물이었던 잭 모건에 대한 선전포고로 여겨졌습니다. 1920년대 잭 모건은 월가에서 가장 강력한 은행가였죠. 그의 아버지는 악명 높이 무자비했던 제2 피어폰트 모건으로 세계 최초의 10억 달러 기업인 US 스틸을 만드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피어폰트 모건은 전설적인 인물로 제2피 모건의 창립자였으며 전 세계 모든 사람을 알고 있는 인격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잭 모건은 지아니니와 그의 이탈리아 은행의 부상을 보고 누가 책임자인지 보여줄 때가 되었다고 깨달았습니다. 지아니니가 뉴욕에서 입지를 다진 후 제2피 모건은 지아니니의 은행 주식을 폭락시키는 중상모략 캠페인을 시작했죠. 당시 지아니니는 다발신경염에 걸려 유럽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고 잭 모건은 이 기회를 이용해 다른 은행가들과 트레이더들을 모아 지아니니 은행의 주식을 공격하게 했습니다. 몇 주 만에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지아니니는 모건이 은행의 신용을 떨어뜨리려는 시도의 배후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싸움에서 물러서는 사람이 아니었죠.
그는 자신의 은행 제국을 통합하고 추가 확장을 위해 트랜스아메리카 코퍼레이션이라는 새로운 회사에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이런 행동을 통해 지아니니는 뉴욕에서 자신의 입지를 굳건히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점차 시장은 안정되었습니다. 잭 모건의 공격은 결국 실패로 끝났고 지아니니는 뉴욕에서 은행업의 입지를 굳건히 다졌죠. 하지만 전례 없는 위기가 두 사람 모두를 극한 상황으로 몰아넣을 것이었습니다. 희망찬 기사 헤드라인들은 번영이 바로 코앞에 있다고 했지만 모퉁이를 돌면 빵줄이 길어지고 미국 사회에는 전혀 새로운 계층의 시민, 즉 새로운 빈곤층이 등장했습니다. 검은 화요일은 은행업계에 큰 타격을 입혔죠. 주가가 폭락하면서 은행에서 대규모 인출이 발생하고 은행들이 광범위하게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은행들이 주식시장에 막대한 투자를 했지만 결국 지급불능 상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폭락으로 인해 금융기관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떨어지고 은행 뱅크런이 잇따랐죠. 지아니니의 트랜스아메리카 주가도 폭락하여 주주들에게 상당한 재정적 손실을 입혔습니다. 트랜스아메리카 주식의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 지아니니는 매도된 주식을 전부 매수하여 시장을 지원했습니다. 그것은 성급하고 무모한 행동이었으며 불행히도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죠. 주식시장의 변동으로 인해 트랜스아메리카 이사회 내부에 심각한 내부 불화가 발생했습니다. 지아니니가 트랜스아메리카의 통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동안 그의 가장 큰 적은 이 상황을 악용할 태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잭 모건은 약점을 감지하고 트랜스아메리카 주식을 다시 공격했죠. 그는 월가에서 매우 강력한 존재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말만으로도 시장을 양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었죠. 그리고 그가 트랜스아메리카가 나쁘다고 말하면 시장은 모든 주식을 팔 것이었습니다. 당시 트랜스아메리카의 CEO는 모건의 전 직원이었던 엘리샤 워커였습니다. 곧 더 큰 음모가 드러났죠. 트랜스아메리카의 임원진과 이사회는 지아니니를 회장 자리에서 몰아내기 위한 비밀스러운 음모를 꾸몄습니다.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자 지아니니는 자신이 창립한 회사인 트랜스아메리카에 사임서를 제출했습니다. 그의 사임과 함께 캘리포니아 이사 대부분이 뉴욕 이사로 교체되었습니다. 모건은 아마데오 지아니니를 이겼을지 모르지만 그는 지아니니의 결의를 과소평가했고 이제 복수를 맹세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아니니는 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사의 대주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곧 자신의 손실을 승리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는 즉시 연합 트랜스아메리카 주주단을 결성하고 현 이사회와 경영진에 반대하도록 주주들을 규합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서부 해안의 은행가인 지아니니는 무자비한 월가 유형의 은행가들보다 훨씬 더 좋은 평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주주들이 자신의 성격 때문에 자기 편을 들 것이라는 걸 깨달았죠. 충분한 지지를 얻은 그는 주주총회에서 위임장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승리한다면 회사의 역할을 바꾸고 특히 동부 해안 지역의 은행 업계를 영원히 바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주 대부분이 지아니니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회사가 트랜스아메리카의 회장직을 맡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보유하고 있을 때 대부분 모건의 충성스러운 지지자들로 구성된 기존 이사회는 해고되었죠. 이처럼 장대한 역사적 순간은 몇 가지뿐입니다. 서부 해안에서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서 뉴욕으로 와서 월가의 왕을 무너뜨린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는 무자비한 고무 왕이 되지 않으면서도 그렇게 해냈습니다. 지아니니가 로스앤젤레스 유니언 스테이션에 도착했을 때 그는 영웅으로 환영받았습니다. 그는 수천 명의 직원과 주주들로부터 환호를 받았으며 그들은 그에게 감사를 표하고 칭찬을 퍼부었죠.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은 그의 샌마테오 귀환을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로마로 돌아온 것 같은 승리에 비유했습니다. 1932년 지아니니는 자신의 책상으로 돌아와 금융 혼란 속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지아니니의 좋은 시절로의 복귀 캠페인은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고 예금을 5천만 달러 늘렸죠. 규제 문제와 강력한 적대자들에도 불구하고 지아니니의 리더십은 은행의 생존과 성장을 보장했습니다. 1930년대 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미국에서 가장 번영하는 은행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계가 전쟁에 돌입하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경쟁 관계를 접고 잭 모건을 포함한 다른 은행가들과 힘을 합치기로 결정했죠. 은행업계는 힘을 합쳐 미국을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전쟁 기계로 만드는데
필요한 모든 자금을 제공했습니다. 1945년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세계 최대의 상업은행이 되었습니다. 지아니니는 참으로 이상적인 은행가였죠. 은행업계에서는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아니니의 성공 비결은 사람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는 능력이었습니다. 자신의 비전이 성취되자 지아니니는 마침내 은퇴하고 자신의 재산 절반을 교육과 연구에 기부했습니다. 1949년 봄, 아마데오 지아니니는 신부전으로 잠자는 사이에 세상을 떠났죠. 당시 자산이 60억 달러가 넘고 지점이 517개나 되는 세계 최대의 사립은행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아니니는 검소하게 살았고 개인 재산을 크게 축적하지 못했습니다. 지아니니가 사망했을 당시 그의 개인 재산 가치는 489, 278달러에 불과했죠. 이는 그가 진정으로 일반 대중을 위한 은행을 건설했고 마지막까지 그 이상을 고수했음을 보여줍니다.